자, 오늘은 즐겁게 어디 복습을 하는 거죠? 우리 다현아? 함수를 복습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수민아, 함수가 뭐냐? Do you know 함수? 그러니까 정의역 x의 원소들이 공역 y의 원소들에 하나씩 대응되는 거죠. 하나씩. 그러니까 함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응인데,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함수 펑션은 이제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어떤 대응이냐라고 한다면 규칙 있는 대응이죠. 그러니까 x 하나가 y 원소 하나로 대응돼야 돼요. 양다리, 뭐 카사노바 뭐 이런 거 다 안 돼요. 뭐 세 다리, 네 다리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만 이제 대응시켜야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x라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걸 이제 정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제 대응되는 y라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죠? 공역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쓰죠. 함수가 펑션 f라고 쓴 다음에 점 두 개를 찍은 다음에 여기 정의역의 집합을 하나 써주고, 그다음 여기 공역의 집합을 쓴 다음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게 x라는 정의역의 원소들이 y라는 집합의 원소들의 대응가 f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뭐 g라고 쓰면 f 다음에 이제 f는 이제 영어로 펑션이 그 f로 시작하니까 f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 g, h, i, j 이렇게 가는 거는 알파벳 순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함수가 펑션이기 때문에 f로 쓰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파벳 순서, f, g, 알파벳 순서 정도는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가 보통 그 기억에는 가끔 있어도 알파벳 순서는 아니던데 애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F, G, H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I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J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그가 되겠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게 에서 어떤 집합의 원소로 대응되냐, 그래서 하나씩 해야 되고, 기권 돼요 안 돼요? 기권?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대응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타내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 대응되는 거를 우리가 오히려 더 어디서 많이 보죠? 함수는? 실제적으로 저 대응되는 원소들을 좌표로 만들어서 좌표 평면에 찍은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뭐라 부르기로 했죠? 좌표로 찍어서 만든 거를 좌표를 찍으면 그게 뭐죠? 함수의 뭐가 되는 거죠? 그게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지. 실제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함수가 뭐로 더 많이 저장이 되어 있냐면 그래프로 사실 더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왜냐? 이거를 대응으로 표기할 수가 없어요. 혹시 다른 저거 대응으로 표기가 힘들죠? 얘기해 준 적 있어? 내가? 이게 대응으로 표기하기가 힘들죠? 함수가? 실제 우리가 겪을 때? 왜 그런다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거의 다 그래프가 나타내잖아. 우리 함수를 표현할 때. 그 이유가 뭐라겠어요? 기억나요? I don't know. 그 이유는 이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 정의역과 공역의 집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로 정의하죠? 대부분? 실수? 전체. 그래서 이제 실수를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실수가 영어로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실수. 리얼 넘버라 불러요. 영어로. 리얼 넘버. 사실적인 숫자다. 그래서 이제 리얼 넘버라 부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 정의역과 공역의 집합을 요 r로 써요. 요 r라는 의미가 실수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로 보는 거니까 이 대응으로 표기하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대응적인 표현보다도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썼냐면 함수에서 그래프적인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응보다도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 문제가 겁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당연히 시험에서도,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함수의 그래프 쪽에서 뭐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뭐 이게 함수가 맞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당연히 물어본다. 거기다가 이제 함수랑 또 뭐랑 엮을 수가 있죠? 뒤에서 배웠잖아. 경우의 수랑도 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이거 1등급 만들기인데, 첫 번째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x 하나당 y 하나씩 대응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다 몇 점에서 만나야 돼? y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무조건 다 몇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래서 x 하나당 y 하나인데,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171번에서 1번은 벌써 나가리죠. 왜냐? x 하나가 y 두 개에다가 대응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1번에 보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먼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한 점인데 y가 두 점에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y 두 개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x 안에서 가서 두 개로 가는 거지. 이건 이렇게 되면 이게 함수가 아닌 거죠. 2번도 함수가 안 되겠고 3번도 함수가 안 되겠고. 그래서 함수는 누구밖에 없냐? 우리 형준은? 이 중에 함수는 누구밖에 없죠? 1, 2, 3, 4, 5 중에서? 하나씩 만나는 거 4번밖에 없잖아. 4번이 이제 상수 함수라고 부르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해보시면 되겠고, 170번은 이제 그래프가 아니잖아. 172번 같이 그래프가 아닐 때는 다 대응시켜보면 돼요.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뭐라고? 171번은 이렇게 그래프는 이걸로 따져보면 되겠고, 172번 같은 경우 171번은 뭐 여러분들 뭐 4번이 답이에요. 두 개 만나면 안 되니까. 5번도 두 개 만나요. 정수일 때 두 개씩 만나고, 172번처럼 그래프가 아닐 때 함수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뭐 하면 된다고요, 가연아? 하나씩 대응시켜보면 돼요. x라는 그 규칙에 따라서 x라는 원소랑 y라는 원소랑 대응시켜서 규칙을 잘 만족시키는지 안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면 172번을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 한번 해볼까요? 리을 하나 해볼까요? 리을? 이제 규칙을 봤더니 규칙대는 x에 대응되는 y 값은 절대값을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해주고 거기다 플러스 2한 대로 대응됩니다. 그럼 여기 x라는 집합은 지금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고요. y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 0, 1, 2, 3, 4가 되는데, 자, 일단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 붙이면 1 되겠고, 1 됐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로 가겠죠. 0은 0인데 2하니까 2로 가겠죠.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로 0으로 가겠죠. 얘는 함수의 함수가 아니야, 리을은. 해보니까 함수인 거를 알았죠. 그럼 이제 리을은 함수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 그래프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그어가지고 한 점만 만나야 된다. 두 개 이상 만나기 시작하면 규칙 어긋난 거고. 이렇게 대응으로 나왔을 때는 다 해봐야 돼요. 실제로 규칙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그래서 뭐 기억, 니은, 디귿을 다 해보면 되겠어요. 안 풀어줄게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함수의 정의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와 그래프에 대해서 다 총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17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역에 따라서 들어가는 규칙이 같아 달라? 다른 거죠. 173번 같은 경우에는 이 fx가 들어가는 정의역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져요. 만약에 x가 정의역이 유리수였다면 어떤 규칙에 따르냐? 2배에서 1을 빼주면 되겠고, 만약에 x가 무리수였다면 제곱을 때린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요게 이제 그래서 뭐 들어가는 원소에 따라서 정의역의 x라는 원소에 따라서 유리수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고, 무리수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면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174번 같은 문제는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지? 이게 뭐가 생각나야 돼? 가민아,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2분의 x 플러스 3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아무 생각 안 하면 되나요? 이게 뭐죠? 요거는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여기가 x가 아니면 사실 뭐처럼 생각하면 되냐면 다 합성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된다고요? 합성함수. 그러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뭐 gx라고 보면 돼요. 그럼 2분의 f 오브 g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 이런 식. 근데 gx가 이건 거야. 이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할 수 있지만 뭐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여기서는 이제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4가 될 때 x값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치환해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치환이 낫냐 너도 푸는 게 낫냐 선생님 개인적으로 치환하는 것도 귀찮잖아.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3이 4라고 했을 때 이게 4가 될 때 x값을 구해. 그럼 곱하니까 x 플러스 3은 8이 되는 거니까 x가 5가 돼. x에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나와. 여기도 5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값이 나옵니다. x가 5일 때 집어넣으면 f4가 나오고 여기도 5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5 더하기 5, 4, 20이니까 마이너스 5에서 f4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치환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풀어보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뭐 어렵지 않죠? 뭐 심심하니까 뭐 하나 풀어볼까? 우리 176번 하나 풀어볼까요? 잠도깨했죠? 희한한 규칙들이 있죠? 규칙들이 뭐 되게 많아요. 함수의 규칙은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 때도 뭐 이상한 규칙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함수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함수 워낙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개념들,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중요하고 꼭 아셔야 됩니다. 자연수 n에 대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에 만족시기 때문에 f99 더하기 f100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에서 이런 가조건과 나조건을 잘 n이 자연수일 때 다 만족한대요. 자, f2n-1은 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짝수인 경우에는 이게 뭔 소리죠? 짝수인 경우에는 간식 점점점 줄어서 결론은 홀수가 될 때까지 내려야 돼. 20계속 나눠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가조건은 짝수인데 이게 100이 지금 연관이 되겠죠? 200이? 형준아, 몇 가 보면 50. 그러니까 F100은 뭐랑 같은 거죠? F50이에요. 아직도 안 돼요. 왜냐? 아직도 짝수예요. 그럼 또 뭐로 바뀌겠죠? 25 들어간 거니까 F25가 나오겠죠. 짝수는 계속 다시 나눠. 그러니까 홀수 딱 나왔지. 그럼 드디어 함수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25니까 n에다 뭐 대입하면 되죠? 홀수니까 13을 대입하면 나온다.
F25는 n이 13인데요. 이게 여기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13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3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F25는 14가 되는데 그게 FB랑 같아요. 그러니까 짝수가 나오면 반씩 계속 줄여. 언제가 될 때까지? 홀수가 될 때까지. 그래서 홀수가 되면 이 n 값을 찾아가지고 1만 더하면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답인 거죠. 14 더하기 결론은 51 더하기 14가 되는 거예요. 답은 65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무슨 의미인지? 오케이? 잘 무슨 소리 알아? 규칙 간단하죠? 짝수면 계속 나와. 그래가지고 반씩 자, 그러면 정의역, 공역, 치역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첫 번째 177번에서 간단한 문제죠.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정의역을 다 대응시켜서 선택받는 애들을 다 찾아내는 거죠. 뭐 쉬운 문제란 말이야. 그죠? 178번도 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 뭐 다 쉽지 않나요? 아니 어려워요? 그럼 뭐 위에 건 너무 심심하니까 178번 한번 풀어봅시다. 178번에서는 정의역이 뭐가 됐냐? 정의역의 집합을 뭐라고 했냐면 x인데 마이너스 2분 왜 안 되죠? 이거 아마 내가 되게 자세하게 줬을 거예요.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줬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라고 줬어요. A가 무슨 수라고 했죠? 문제에서 A가 뭐라고 했죠? A가 음수다라고 줬어요. A가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1번이야 2번이야? 있는 거죠. A랑 B를 뭐 두 개 기울기 따지면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되겠고요. 0에서 4 빼면 기울기가 4분의 마하니까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을 지나가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에다가 x 빼기 2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가 0이니까 없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나온다라는 거를 직방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B는 이제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 더하기 B를 구하면 몇이 되는 거죠? 2를 더하니까 A 더하기 B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에서 정의역, 치역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어야 되겠고, 이게 함수가 되냐 안 되냐도 다 알아야 돼요. 아마 이번 시험 때도 이게 나올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높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뭔가 나와요. 다른 문제랑 섞어보다 나올 수 있겠어. 자, 요거까지 해서 이제 정의역, 치역, 공역에 관련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냐? 특히 어디서? 그래프에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죠. 대응관계에서 이해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내가 뭐 굳이 안 해도. 그리고 1등급 만들기라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뒤에 1등급 만들기 빼고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연습하기에는 그냥 딱 좋은 수준. 그래서 뭐 학교에 가면 보통 한 2페이지, 3페이지 내는 거의 다 있는 문제예요. 뒤로 가는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뒤로 가야 돼요. 1등급 만들기까지 가지 않을 이상 없습니다. 자, 그다음 유형 4번으로 가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했는데, 서로 같은 함수 정의가 수미라 뭐냐? 정의역하고 치역 말고 뭐죠? 공역이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다 같은 곳으로 대응돼야 돼요. 그래서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모든 원소에 대하여 모든 원소를 하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다 똑같은 곳으로 대응돼요. 대하여 fx라는 것과 gx가 다 똑같은 데로 가야 돼요. 모든 원소 x 다 똑같은 데로 가야 돼요. 한 개라도 다른 곳으로 가면 같은 함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 이 개념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가 되냐라고 한다면, 두 번처럼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거를 찾는 문제도 있겠지만, 얘보다는
마이너스 1과 1이 있었을 때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로 가겠고 세제곱하니까 1도 1로 가겠죠. 그래 같아요. 기억은 같은 겁니다.